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 즉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 전 세계를 휩쓰는 K-팝과 드라마의 문화적 파급력까지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에 대한 소름 돋는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단 하나, 가난 탈출이었죠. 하지만 만약 그때 우리 민족에게 자랑스러운 한글이 없었다면 과연 이 기적적인 탈출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글자 하나 없는 건데 경제가 망가지기까지야 하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한글의 부재는 단순한 언어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혈전과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글이 한국 경제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자 지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최소 수천, 수만 개의 글자를 외워야만 신문을 읽고 공장의 매뉴얼을 이해하며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여전히 문맹 퇴치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한 나라의 문맹률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인적 자본이라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의 모래가 잔뜩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구미와 창원 같은 공업단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고도의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안전 수칙을 읽고 기계 조작 매뉴얼을 이해하며 생산 지시서를 오차없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 해독 능력이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는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성인의 문맹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곧바로 산업 현장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는 의미였죠.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수십 년간 한자를 배우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면 공장의 생산성은 극도로 낮아졌을 겁니다.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을 겁니다. 문맹률이 50%를 넘나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는 정밀한 기계를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글은 수십 년의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수많은 근로자를 즉시 사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혁신적인 경제 도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도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 겪는 중진국 함정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닌 산업화의 윤활유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치며 세상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바로 IT 강국 신화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문자 메시지나 채팅을 하실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타자를 치시나요? 바로 이 속도와 효율이 한글이 가져다준 두 번째 경제적 기적입니다. 한글은 불과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두벌식 자판이라는 천재적인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문자 중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일본처럼 복잡한 가나나 혹은 중국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코드로 변환해야 하는 로마자 입력 방식을 사용해야 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초 PC 통신을 시작으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IT 기업들은 한글의 단순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색 엔진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가 열렸을 때 좁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복잡한 한자나 수많은 글쎄를 조합해야 하는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천지인이나 나라글 같은 혁신적인 모바일 입력 시스템으로 진화하며 압도적인 사용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만약 우리가 한자 기반이었다면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입력 시스템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혁신적인 IT 서비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잡한 문자 입력의 장벽에 막혀 그 성장의 불씨가 꺼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IT 강국 코리아가 아니라 디지털 문맹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초고속도로 진입 램프였던 셈입니다. 가장 의외의 영역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문화 경제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K컬처 경제 대참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K라는 접두사가 붙은 모든 것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웹툰, 드라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프트 파워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소프트 파워의 거대한 해일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한글이라는 언어의 접근성 덕분입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 단순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문턱을 극도로 낮춰주었고, 이는 곧 K-팝 가사나 드라마 대본, 웹툰의 대사를 원어 그대로 즐기고자 하는 전 세계인의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만약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야만 그 가사를 읽을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 하루 만에 읽는 법을 익힐 수 있죠. 이 낮은 장벽이 K컬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바이럴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도 한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소설, 시나리오, 웹툰 대사 등 모든 창작 활동은 언어의 신속한 표현과 쉽게 소비되는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복잡한 한자 기반이었다면 창작자들은 새로운 단어나 유행어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이를 소비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을 겁니다. 한글의 뛰어난 표현력과 대중 친화성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K컬처는 빛을 보지 못하고 수백 년 전 중국의 문화적 그늘 아래 갇혀버렸을 겁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한류 경제가 증발해버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만들어낸 문화적 경제 자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한글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적 자본 엔진, 디지털 시대의 IT 강국 초고속도로, 그리고 현대의 K컬처 소프트 파워까지.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 산업화의 핵심인 대규모 숙련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중진국 함정 탈출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도 복잡한 문자 체계 앞에서는 힘을 잃었을 테니까요. 둘째, 찻 정보화 시대의 경쟁 우위 다스를 완전히 상실했을 겁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의 반도체, 스마트폰, 인터넷 인프라가 문자 입력의 비효율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문화적 고립으로 인해 한류라는 신성장 동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 또한 현재의 절반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급성장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500년 전에 이미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문화, 융성시대를 모두 꿰뚫어보는 경제학적 통찰력으로 이 위대한 소프트웨어, 즉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21세기 경제 지도는 지금처럼 찬란한 색깔이 아닌 암울한 회색빛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물질적 풍요는 결국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 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 사용하는 이 문자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었음을 깨닫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한글 한자에 담긴 경제학적 가치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양심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글 창제와 관련된 숨겨진 미스터리, 즉 세종대왕의 진짜 숨겨진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소용돌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